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말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스 총선에다가 뭐 다보스 포럼, 그다음에 사우디 국왕이 이제 장례를 치렀고요. 지난주는 사실 그렇게 원하던 ECB의 양적 완화를 결국 얻어냈고요. 글쎄요, 이 다운사이드 포텐셜이라고 당시에 불렀었는데 워낙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할 여지도 크다는 이런 전망을 다 누르고도 남을 정도로 규모나 강도 면에서 강력한 ECB 양적 완화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금요일장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당장 월요일장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금요일장이 전일 목요일장 미국을 보고서 따라서 상승을 했는데 그런 미국이 지난 금요일은 하루 만에 혼조세를 끝이 났다. 또 유럽은 양적 완화 규모와 이 방법론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는 식으로 해서 독일은 사상 최고치를 벌써 몇 번을 새로 고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독일 덱스 지수는 10,000포인트 위에 완전히 지금 안착을 하려는 모습이고요. ECB 양적 완화라는 약발이 1박 2일로 하루 묵혔음에도 불구하고 2%대 상승하면서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요. ECB의 양적 완화가 이제 각국 이제 국채 매입을 통한 시중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텐데 이게 결국은 또 그 와중에서도 어떤 이 차별화가 이루어져서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오히려 진짜 돈이 필요한 나라는 혜택이 조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국채, 그다음에 독일 국채 금리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급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 개장을 당장 준비하는 데서 필요한 이슈들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총선인데요. 지금 개표 상황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50% 약간 넘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리자가 35.96%, 그다음에 신민당이 28.24% 현재 득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장이면 거의 이제 개표가 완료될 듯 하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시리자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시리자의 승리까지는 100%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시리자 과반 의석 차지는 한 7, 80% 정도의 확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폴 그러니까 뭐죠 우리말로 저기 출구조사 요 결과를 보시면은 시리자가 34.5%, 그 다음에 신민당이 26.6%를 차지해서 출구조사 결과는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져서 시리자가 34.5%, 그 다음에 신민당이 다른 이제 군소 이 정당들한테 표를 많이 빼앗긴 것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시리자가 과반이라고 할 수 있는 150석에 지금 턱걸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앞뒤로 2표에서 4표 정도의 의석수를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리스는 뭐 그 나라 또 정치법이 뭐 다 있겠습니다만은 승리를 한 제1 득표당한테 50석을 보너스를 준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 치면 비례대표 같은 그런 건데 그게 포함될 경우에 지금 150석을 기준으로 요거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넘을 가능성이 좀 더 큰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개장은요. 외신들의 헤드라인도 그렇고 그리스 총선 시리자 예상대로 승리 혹은 시리즈 과반 의석 차지할 가능성 높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이제 뭐 위너 테이크스 승자 독식의 논리에 따르면은 만약에 시리자가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149석 정도로 만약에 한두 석이 모자라면은 지금 군소 정당 중에서 하나가 연합을 하면서 보태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 총선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도 다행입니다. 증시 격언에 있죠.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에서 보신 대로 우리가 이제 HTS에 그리고 우리 한국경제TV에 이제 속보로 뜨겠죠. 그리스 총선 결과 시리자 압승 혹은 시리자 과반 의석 확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도 더 이상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지칭하는 그렉시트, 그리스하고 엑시트.
그 다음에 유로존 전체의 뭐 어떤 이 부채 우려 내지는 어쨌든 이 구제자금을 필두로 한 트로이카와 구제자금 수령 주체 간의 어떤 갈등 확산 우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해소됐다고 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1월 초에 그리스 총선 한 3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그렉시트라는 표현으로 시장을 누르려고 패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은 이제 좀 허탈해할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결과 따위는 관심이 없고 또 다음 악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현재 그리스 민심은 어쨌든 파행은 원하지 않는다. 그게 결국은 시리자의 승리로 갔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시리자가 급진 좌파 내지는 어떤 이 좌익 정당으로 아이덴티티는 있었지만 과반 의석이라는 이제 이거를 또 책임감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좀 많이 사람들의 이제 좀 여러 가지 안도감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앞에서 이제 사진 보셨던 시리자의 이 당수 치프라스 상당히 이제 젊고 그 다음에 그런 만큼 또 이제 개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인데요. 이 사람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진짜로 독일하고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사람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얻으려고 뭐 어떤 뭐 빨간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파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일단 뭐 정권의 이 쟁취가 목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결국은 이제 후자 쪽이 좀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사실은 앞에서 보셨지만 시리자는 이제 좌파 정당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 지지자 중에서 상당히 좀 급진론자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렉시트를 이제 아직도 요구하는 사람들도 일부 지지자 중에 있긴 있는데요. 근데 시리자가 이번에 이제 이 대중들의 마음을 얻고 원내 제1당의 이제 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는 많이 좀 탕평책을 썼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향후 독일하고 협상할 경우에 이제 과유불급의 레토릭을 원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리자가 장악한 이 그리스 정부 여당이 일부 급진적인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너무 강하게 나갈 경우 이게 또 독일한테는 이런 건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협상이 깨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서로 합의를 보는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시리자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목소리를 내줘야 이게 이제 치프라스 입장에서는 반대편의 의견도 뭐 끌어안았네, 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악의 경우를 피했네,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내 제1당의 당수로 취임하게 될 치프라스는 이제 이 정권을 잡기 위한 어떤 그동안의 이 사상적인 이런 이 캠페인의 일환이었지, 그렉시트나 독일과의 정면 승부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구제 자금을 받는 대신에 어떤 이 개혁이나 이 재정 어떤 리밸런싱 이런 거에 대한 의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다가 진짜 그렉시트를 당해서 빚만 떠안고 유로존에서 만약 쫓겨나면은 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은 또 다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ECB의 양적 완화는 기대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가부 간의 문제는 가로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이 어떤 다운사이드 포텐셜은 상당 부분 잘 해소가 된 것이 예상보다 이제 강력한 방법과 규모였기 때문인데요. 독일에서는 지금 속내가 편치가 않죠. 영화 제목도 있는데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거잖아요. 지금 유럽의 ECB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나올 만하니까 나왔다. 이제 진짜 심각하구나. 이제 이런 좀 의견이 조금씩 더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사실 지난주 ECB 양적 완화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던 정황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하던 독일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모럴 해저드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다보스에서 연설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럴 해저드의 도대체 이제 이 실체는 뭐냐에 대해 생각한다면, 일단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물속에서 건져는 줬는데 앞으로는 알아서 물에 안 빠지도록 혹은 물에 빠져도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라는 거고요. 그런 만큼 ECB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구제자금처럼 ECB QE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관리 감독을 할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러는 거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우디 국왕 사망은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장에서 들려왔었죠.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했던 거는 과연 유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금 유가가 누가 봐도 지금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수철처럼 응축되어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떤 모멘텀을 만나가지고 빵 터지면은 한 방에 슈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우디 국왕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국제 유가가 일부 꿈틀하긴 했지만 유가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어떤 판정이 나왔고요. CNBC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 이제 왕위 후계자가 유가 상승을 원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오바마의 중동 외교가 너무 진짜 무리다. 이런 좀 비판도 없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돌아가신 그 압둘라 이 국왕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미국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방국 지위를 확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우디는 오바마 정부의 이 대중동 외교에 대해서 너무 온건하다라고 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후임 국왕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동생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불만을 현실적으로 표출할 것인가. 시리아 그리고 이란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애들은 저거 ISIS를 아이시스라고 부르는데 아이시스에 대한 강경론에 좀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죠. 시장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1월 마지막 주간 증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증시격언의 1월을 보면 1년장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해든 간에 증시의 첫 1월 달이 결국 에버리지로 플러스로 끝날 경우에 나머지 연말까지의 상승할 확률은 74%, 하락할 확률이 26%로 1월장 상승할 경우에 그 해가 전체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거의 75%, 그 다음에 1월장이 만약에 마이너스로 끝났을 때 나머지 해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50%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ECB 양적 완화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 국채하고 미국 국채에 지금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ECB 양적 완화 자금이 갈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미국하고 독일 국채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은 ECB 양적 완화를 일부 신흥국하고 국내 증시 유럽계 자금 유입의 가능성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대되는 정황이기 때문에 저게 일시적인 파킹인가 아니면 앞으로를 내다보는 이제 정황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볼게요. 움직임이 없는 채로 그냥 보합에서 끝이 났고요. 어쨌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혼조세 마감을 어떻게 해서 좀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 금요일장 우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뭐 특별히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